최근에 복싱씬에서 팬들이 아주 오래 기다린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경기 외적으로 보면 데이나 화이트의 메이저 복싱 프로모터로서의 데뷔이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UFC의 역사를 보면 1993년에 설립되어 2001년 퍼티타 형제가 데이나를 대표로 앉히며 인수, 2016년 수파가 엔디브 그룹으로 넘어갔고 2018년 ESPN과의 계약, 2019년 아부다비 대회를 시작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 2023년 TKO의 병합, 2025년 파라마운트 플러스와의 계약까지 지하세계의 매니악한 격투단체에서 MMA라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데이나 화이트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엔 파워스 레벨, 올해는 주짓수 토너먼트를 개최하면서 MMA뿐만이 아니라 투기 종목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데이나가 복싱 프로모션에 발을 들인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19년에 복싱 산업에도 뛰어들겠다는 얘기를 했던 데이나는 사우디의 문화관광부장 철키 알시크와 손을 잡으며 수팔리그의 개최를 알렸고 그 첫 이벤트가 바로 카넬로와 크로포드라는 현 시대 가장 위대한 복서 둘의 경기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복싱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단체와 체급에 정리되지 않는 챔피언들, 복잡한 수익 구조, 복싱 팬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죠. 또 MMA가 원초적인 싸움에 가장 가까운 스포츠라면 복싱은 주먹으로 하는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가 우월하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애정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복싱과 MMA는 코너 맥그리거를 시작으로 꾸준히 파이터들의 크로스오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임스 토니가 커트웨이에게 도전을 했던 것이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빈도수로 따지자면 MMA 선수들의 복싱 도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째서 정상급의 복서들이 MMA에 도전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답은 간단하게도 아쉬운 사람이 오는 거죠. 예전에 UFC의 수익 구조와 미국의 메이저 스포츠들의 수익 구조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수익 대비 페이아웃은 UFC가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리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팀 스포츠와 이런 식의 단편적인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복싱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상급의 복서가 정상급의 파이터보다 수익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싱은 MMA에 비해 스포츠 배팅의 규모가 더 크고 변수가 더 적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스포츠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다. 복서들은 에이전트와 각 단체가 1대1로 계약을 하는 반면 UFC는 단체 중심으로 수익금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독점 산업인 UFC는 회사의 입장이 절대적이다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FC의 선수들은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정해진 파이트머니에 각종 보너스, 또 스타 파이터라면 제한적으로 페이퍼뷰 수당의 일부를 받게 되죠. 물론 복싱씬에서도 임금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복서들의 수익은 평균 4만 달러라고 정도 하지만 이 통계치는 메이저 선수들의 수익이 평균치에 합산됐기 때문이지 단 몇백에서 몇천 달러의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을 만큼 복서들의 삶도 쉽지는 않죠. 다만 복싱이라는 스포츠 전체와 UFC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이러닉한 상황이고 그만큼 몸이 재산인 복서가 굳이 적은 돈의 리스크를 갖고 도전을 할 가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비교를 하든 UFC의 페이가 아쉬운 것은 현실이고 거기에 더해 최근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계약을 한 이후에 페이퍼뷰 수익 구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실질적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베팅한 것 같은데 그만큼의 가치를 해줄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고 전반적인 파이터들의 수익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페이퍼뷰 계약을 한 파이터들의 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페이퍼뷰 시스템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의 통계에 따르면 UFC 수익의 42% 정도가 페이퍼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퍼뷰 세일즈는 UFC가 직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가 나오는 것인데 ESPN과의 계약 이후로는 집계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중동과 유럽 등 해외에서의 채널 수익, 지난 10년간 너무 올라가 부담스러운 가격, 여러 이유에서 전반적인 페이퍼뷰 세일즈는 당연히 시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ESPN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자연스럽게 페이퍼뷰 시스템이 사라질 것 같고 이번 파라마운트 플러스와의 계약은 적어도 회사에게 또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부터 UFC를 시청하시는 팬들은 아마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구독하셔야 할 텐데 서프샤크 VPN은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시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을 더 값싸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구독료를 보면 가장 비싼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싼 국가는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각 국가마다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다르고 구독료가 다르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고 트래킹과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신다면 더 스마트한 온라인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surfshark.com/MMAmath로 들어가시거나 코드 MMAmath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고 30일 내에 환불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최근의 얘기로 돌아오자면 카넬로와 크로포드의 기자회견에서 인상적이었던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Why then do you want to make sweeping changes to the Muhammad Ali Reform Act that is meant to protect fighters to bring about a business model that currently has your company already paid out $375 million in antitrust lawsuits and has 2 potential pending class action lawsuits on the way as well? Well, this is obviously a long discussion. If you want to talk to me about that, set up an interview. This isn't about me and my business. It's about these 2 guys on Saturday night. My follow-up, Dana. Earlier this week, the California State Athletic Commission had a hearing about TKO trying to bring those changes to the Ali Act, and it was postponed 3 months because of... Listen, I get it. You want to showboat right now. Set up an interview with me if this is really what you want to talk about. It's America, baby. If you have First questions Amendment. for these 2, ask them and you can set up an interview with me. If TKO can't make those changes to the Ali Act, will you still invest in the sport of boxing? Will you compete in the market? Listen, if you want to be an asshole, let's do it in private and we can do an interview. Yes or if no? you want to showboat, I get it. 먼저 무하마드 알리 복싱 액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법은 2000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대표적인 조항을 보면 프로모터는 티켓과 방송으로 인한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단체가 선수들의 매니지먼트를 대표할 수 없으며 랭킹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 또 선수와 불공정한 장기 계약을 금지하는 등 벅서들이 프로모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딱 봐도 데이나가 싫어할 만한 조항들이 많죠. 현재 데이나와 TKO 그룹은 이 법을 개정할 것을 의회 제안하는 과정에 있는데 주된 개정 내용은 단체가 선수들의 랭킹과 타이틀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갖도록, 즉 UFC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랭킹 시스템과 타이틀이 문제인 복싱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작년에 TKO 그룹은 반독점 소송에서 3억 7,500만 달러 합의를 봐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고 아직도 2개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법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가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도화시켜 UFC의 모델을 복싱에도 적용을 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카넬로와 크로포드의 이벤트라며 데이나가 답을 피했고 프로모션의 운영 방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따로 인터뷰를 잡자 얘기를 하며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기자는 수팔리그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UFC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면 Kevin Holland, WWE, UFC merger, one umbrella, past or present, professional wrestling. If you could take one person with the steel chair to the skull, who would it be? 이딴 질문이나 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경기에 대한 인사이트나 건설적인 비판을 찾아볼 수가 없어 무슨 서커스 대회 같이 수준 낮은 질문들에 자극적인 마이크웍으로 최근 팬들의 비난이 많습니다. 물론 복싱이라고 다른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라면 UFC는 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널리즘이 아니라 조회수에 대한 강박, 특정 파이터와 사이가 좋지 않은 기자와의 인터뷰 거부에 대한 두려움, 또 절대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데이나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애슬리킹을 하고 있는 미디어 관계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2016년부터 데이나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며 기자회견에 아예 참석을 하지 못하는 헬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얘도 팟캐스트에 섭외를 하기 위해 파이터들을 빨아준다는 인상을 가끔 받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번 카넬로와 크로포드전의 미디어를 보면 Everybody likes to throw the fighter pay out there, yet nobody does their homework. Most of these guys that fight in boxing make $100 a round. Some guys will fight for a title for $15,000. I gotta challenge you on this though. When you say that no one does their research, how can we when the Nevada Athletic Commission no longer releases fighter purses? Why don't they? You tell me. Oh, I have no idea. You're gonna have to ask a commissioner that question. But then, let's take the last championship fight in the UFC, Duplessis and Chimaev. I think, what did Duplessis make? $1 million base pay? Ask them. I mean, it's not my place to talk about. That's the other thing too. There's no gag order on any of these fighters. They don't want to because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at they got paid. 기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팬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의 대표라는 게 돈 많이 주면 애들 안 싸운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팬들도 그냥 박치기도 하고 투견들처럼 피 튀기며 싸우게 하자.
PED 시절이 그립다 라는 자극적인 컨텐츠에 중독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랭킹 시스템도 개판이고 방어전을 하지 않는 챔피언, 경기력 이전의 쇼부팅과 미디어에 어떤 이미지로 노출되는지 열심히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파이터들, 스포츠로서의 요소가 예전 스파이크 TV 때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최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반적인 프로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없고 제가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팔리기만 한다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내가 이 문화를 스포츠로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가끔 이상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엔터테인먼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UFC, the money is spread across the entire group of guys. You eat what you kill. I mean, if you are a huge star like Conor McGregor, Ronda Rousey, many people have proven that they could sell pay-per-views, and you eat what you kill here. So the whole fighter pay thing is completely not true. Not on record. What's the base purse for Canelo? Well, imagine what it would take to get Canelo to fight Crawford and have a guy move up weight classes when he's undefeated. I've heard 100 million. Probably. But no one in the UFC's ever made that as a base purse. Conor McGregor? 100 million. But that was against Floyd in a boxing match. Okay. That's right. 다시 데이나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데이나는 지속적으로 UFC 선수들의 페이가 복싱보다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단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독점 산업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데이나의 스탠스는 항상 벌어오는 만큼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이미 한 선수의 랭킹과 실력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왜 현재 UFC의 타이틀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데이나는 파이터들의 페이에 관해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러기에는 파이터들이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죠. 이런 점 역시 알리법에 대한 개정을 원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나의 이런 논리와 독점 기업의 운영 방식이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프로모션의 베이스가 잘 자리를 잡은 복싱 씬에서도 통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관한 감각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기존의 복싱 프로모션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쟁을 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크로포드의 경기 전후로 일리아 토프리아의 콜랍, 크로포드의 MMA 도전에 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크로포드가 레슬링 경험이 있고 체급이 더 높아서 토프리아를 이길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복싱과 레슬링을 따로 수련한다고 해서 MMA에서 통하기에는 특히나 토프리아 정도의 세계 최고의 선수를 상대로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MMA는 말 그대로 종합 격투기인데 다른 스포츠들을 아무리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없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 얘기가 진짜였다면 레슬링 테크닉과 타격이 모두 준수한 커티스 블레이스가 몸치라는 소리는 절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케일 해리슨과 트리플 C도 예로 들자면 모두 오랜 시간 준비를 했죠. 보니칼이 될지 다니엘 코미어가 될지 증명은 경기력으로 해야 하고 NFL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 종목에서의 성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 존스도 신체 스펙을 제외한다면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아무튼 크로포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킥을 허용하는 순간 많이 아플 거고 MMA 그래플링에서도 절대 상대가 안 될 겁니다. 반대로 토프리아가 복싱에서 크로포드를 넉아웃시킨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복싱은 특히나 체급이 낮아질수록 변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스포츠입니다. 그럼 은간우는 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은간우는 그냥 헤비웨이트의 다른 생명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MMA니까 토프리아가 베스트복서 소리를 듣는 거지 복싱 씬 자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또 카넬로 크로포드 경기 이후로 유명한 팟캐스트인 MMA 구루가 주먹만 사용하는 크로포드와 카넬로는 MMA를 배운 나도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트윗을 했고 앤서니 스미스도 로페스와 실바와의 경기를 비교하며 MMA가 더 재밌는 스포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MMA를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 이런 단편적인 사고방식의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어쩌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사격 선수들이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캔도와 펜싱을 비교하는 것처럼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종목이 다른 스포츠에 뭐가 더 강하냐는 비교는 진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는 것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